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솔드아웃이 됐다네. 미니 바퀴벌레들이 엄청 돌아다닙니다. 버스표를 버스 타기 3분 전에 끊어주셔가지고, 근데 상파울로랑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홈리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오긴 한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친구도 이거 보드 타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 렛츠고. 아무것도 없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브라질의 상파울로입니다. 원래 상파울로에서 리우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카니발 시즌도 끝났고 예수상 하나 보자고 리우 가는 거는 동선상 맞지도 않아 가지고 리우가 아닌 여기 브라질의 섬 도시인 플로리아노 폴리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플로리아노 폴리스로 가보시죠. 렛츠고. 처음에 현금 없어가지고 고생 엄청 시킨 이 지하철도 오늘 마지막이네요. 버스 터미널은 처음에 왔을 때 내렸던 버스 정류장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포르투게스 띠에떼라는 역에서 내리면은 여기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가장 싼 거는 140헤알이었어요. 한 100헤알까지 깎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뭐 우루과이 가는 버스, 칠레 가는 버스, 페루 가는 버스 뭐 다 있네요. 일단 플로리아나 폴리스 가는 거 적혀 있는데 가서 다 가격을 물어봐야 되겠어. 처음 물어본 데가 20시에 출발하고 165헤알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가 인터넷으로 본 게 150 몇이었는데 165가 됐네. 가격이 인터넷으로 보고 온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플로리아나 폴리스 말고 쿠리티바로 갈까도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있는 도시라서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인터넷상에 있는 버스 회사가 여기 없는 곳들도 좀 있어가지고 되게 난감해요. 제가 140헤알 보고 왔던 회사는 여기 버스 터미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던 이 페나라는 회사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솔드아웃이 됐다네. 이러면 어떡하지? 결국 크리티바로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티켓 자체가 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158헤알인데 81헤알? 원래 타려던 버스 시간이 오후 8시 아니면 오후 9시여가지고 일찍 왔는데 거의 12시 버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이거 버스 시간 무조건 맞춰서 오세요. 그리고 저기 앉아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여기 의자에 미니 바퀴벌레들이 엄청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면은 찝찝해서 못 있겠어.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된다. 서서. 자, 이제 이 버스고 버스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잘 예약한 것 같네. 예약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샀지. 아따 시원하다. 버스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챙겼고 하나도 안 시원한데? 6시만 30분 정도 가는 거라서 버스에서 자야 돼요. 별로 길게 가는 버스가 아니라서 휴게소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이 버스 노선도 휴게소를 들리네요. 내가 봤을 땐 브라질 버스의 최대 장점은 휴게소를 들리는데 휴게소가 좋다는 거야. 이 뭐 이상한 거 이거 받아가는 것도 참 신기해. 그러다니 휴게소에 이 뷔페처럼 돼 있는 게 참 좋더라. 가격도 엄청 생각보다 저렴해요. 보통 휴게소면은 가격이 더 비쌀 만한데 그렇지가 않아. 크리티바 도착했는데 도착할 시간이 너무 아침이라서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여기 날씨가 쌀쌀해요. 여기가 고도가 좀 높은 편인가? 그리고 이 쿠리티바가 친환경 생태도시라서 엄청 깔끔한 도시고 교육이랑 대중교통이 엄청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대중교통을 벤치마킹한 도시라고 해요. 와서 보니까 상파울루랑 비교되게 깔끔하네. Os campos, amigo, sabe dizer? 지금 10분 뒤에 플로리아나 폴리스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구매해서 가려고 합니다. 쿠리티바는 제가 플로리아나 폴리스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올 거라서 지금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스표를 버스 타기 3분 전에 끊어주셔가지고 지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로리아나 폴리스 가는 가격은 72헤알이에요. 버스 출발 시간보다 늦긴 했는데 그 표 끊어주신 분이 전화를 미리 하셔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플로리아노 폴리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아직 숙소를 예약을 안 해서 여기에서 숙소를 예약한 다음에 숙소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도시가 큰 것도 아니고 뭐 구경할 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서 그냥 저기에다가 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당일치기면은 저한테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거고, 여기 뭐 해변가 오거나 서핑 하실 분들은 길게 와도 될 것 같긴 해요. 터미널 쪽만 보고 몰랐는데 그래도 이 도시가 꽤나 활기찬 도시네요. 건물들도 생각보다 이쁜 데 많고, 뭐 자전거 빌려서 타는 것도 있고, 저 자전거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깔끔합니다. 확실히 남부 쪽으로 내려올수록 깔끔한 게 맞나봐. 전기 자전거가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빌리는 거지? 자전거는 어플을 깔아야 돼서 포기고, 그냥 살짝 길거리 음식들 가격 봤는데 상파울루 이런 데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플로리아노 폴리스 센트로예요. 진짜 더 깔끔한 느낌이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해산물 요리 파는 데가 좀 많이 있네요. 근데 환전할 곳 있으면 환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내 시장이에요. 보면은 매장들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당이 하나 있네. 성당 잠깐 들어갔다 가야겠다. 상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성당이면은 거의 제일 큰 성당일 것 같은데. 센트로 거리가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건물에 벽화들도 되게 이쁘게 돼 있네. 이게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찍어봐야 되겠다. 근데 상파울루랑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홈리스가 엄청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다니면서 한 분 봤거든요. 상파울루였으면 거의 한 50명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멀리서 봤던 그 벽화, 진짜 벽화가 이쁘게 엄청 잘 돼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건물도 벽화가 돼 있어요. 저 뒤에 것도 엄청 이쁘네. 오, 여기 거리는 또 보행자 거리라서 이렇게 바닥이 이쁘게 꾸며져 있네. 여기가 항구 도시라서 비치도 많고, 어이 따본, 엄지척 하는 게 따본이라고 합니다. 틈틈이 있는 이런 골목도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생태 공원도 있고 사막 같은 데도 있고 뭐 하이킹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당일치기인데 뭐 하이킹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그 생태 공원하고 사막 같은 곳 있는 곳이 지금 이 센트로 있는 쪽 완전 반대편이라서 거기까지는 아마 가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시간이 괜찮을 것 같으면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볼까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길거리에서 환전해 주시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달러당 5.6이라고 합니다.
카드 결제로 하면은 1달러당 5.9거든요. 여기는 달러로 환전하는 게 진짜 별로긴 한 것 같아요. 여기가 프라카 XV 노벤브로라는 대광장이라고 합니다. 플로리아노 폴리스에는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비석 같은 것도 있고 뭐 위인들 얼굴 동상도 있고 공원도 참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나무가 좀 되게 중요한 나무인가 봐.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받쳐놨어. 지금 보면은 이 나무에 대한 설명도 써 있어요. 중요한 나무인가 봐. 그리고 여기 있는 성당은 플로리아노 폴리스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입니다. 옆에 스테인글라스도 이쁘게 잘 돼 있고 성당이 좀 아담한 느낌이면서 이쁘게 잘 돼 있네요. 여기 시티는 좀 이따 다시 오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해변 도시니까 해변가를 아예 안 가보기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아킨 비치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차 타고 한 30분? 40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버를 보니까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한 16회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불러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오셨네요. 헬멧을 착용해야 되니까. 오브리가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오긴 한 것 같아요. 16회알이니까 3달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오토바이 타고 한 3-40분 온 거야. 여기 사막 느낌이 좀 베트남 무인의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해요. 여기가 근데 해변하고 거리가 생각보다 있네. 저 해변가까지는 못 걸어가겠다. 아, 여기 이 생태공원이 엄청 크게 돼 있구나. 여기가 해변가는 아닌데 사람들이 옷은 해변가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서 해변가까지 가려면은 저기 너머까지 가야 되네. 보드 타는구나 지금. 여기 모래가 되게 깨끗해요. 제가 좀 더 잘 탄다. 여기 뒤에 산도 굉장히 이쁘네요. 아까 거기서 봤을 때는 꽤나 멀어 보였는데 노래 들으면서 슬슬 걸어오니까 해변가가 되게 가깝네요. 저희가 이제 호아킨 비치입니다. 여기에도 무슨 미니 시장 같은 데가 있네요. 다 해변 용품이네. 비치 용품. 이게 해변가 있고 옆에 푸드코트인가 이거? 이 푸드코트 같은 데면은 여기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푸드코트는 아닌가 보다. 아마도 좀 해변가라서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바타타 프리타 300g. 확실히 상파울로보다는 싸긴 하다. 싼 게 아니구나. 그 바타타 프리타가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이 저 가격이면은 역시 해변가가 가격이 비싸긴 한가 봅니다. 여기 해변가가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는 해변가긴 한가 보네. 사람도 꽤 있고 풍경도 좋고 저기 산들도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비치가. 해변을 좀 올 생각이었으면은 수영복이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짐 맡겨놓는 데다 그냥 다 쑤셔 넣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서 센트로 돌아가는 거는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뭐야, 여기 올 때는 16헤알이었는데 돌아가는 거는 보니까 60헤알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 버스를 두 번 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버스는 363번 버스, 가격은 7헤알이네요. 와, 이거 남아있던 현금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서 330번 버스 타면은 센트로까지 갑니다. 그냥 근데 이 카드로 되는 건가? 안 된다. 현금밖에 결제가 안 되는구나. 자, 이제 버스가 왔으니까 타고 센트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망했네. 핸드폰이 꺼졌어요. 센트로 쪽 거의 다 오긴 한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내렸으니까 여기가 센트로가 맞겠죠. 난감하구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센트로가 맞았네요. 근데 여기 뭘 하고 있나 보네. 뭐야 저건? 뭐 축제 같은 건 아닌가 봅니다. 아, 길거리가 진짜 아까 아침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분위기네요. 지금 7시 35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까 확인한 레스토랑을 찾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뭐 대충 가다 보면은 알아서 찾아지겠지 뭐. 여기 있네요. 도나 델리시카. 오브리가또. 가격은 49.99헤알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이거 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 핸드폰 충전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핸드폰 충전 맡겼습니다. 치킨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그리고 생선가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참치 그라탕 같아. 맞다, 참치 그라탕. 내가 봤을 땐 이 스테이크가 메인인 거 같아. 스테이크 먹어봐. 맛있다. 소금 간도 적절하게 돼 있어서 괜찮다. 이거 밥은 덜 익은 밥이다. 밥이 조금 아쉽네. 다른 건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먹고 계산을 해보니까 49헤알이 아니라 44헤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뷔페를 즐긴 거예요. 여기를 원래 한 1박 2일 아니면은 2박 3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당일치기로 충분히 여행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짐을 맡긴 다음에 그냥 당일치기 여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리나 폴리스 여행도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아디오스. 버스에서 이틀을 잡니다. 이틀을. 강도를 안 만났는데 여기서 만난다? 아무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타라고 해가지고 탔는데 이제 더 이상 저렇게 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20일 동안 제한이 없나봐. 여기서 호스텔 친구를 만났는데 무슨 영화가 있지 지금?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